네, 안녕하세요. 일본 문화, 경제, 정치 전반에 대해서 평론가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한일역전 TV도 운영하고 있고, 이명철입니다. 한국 원정 오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을 때 한국 여성들이 원정 엄청 갔어요. 내가 유학할 때 불법 체류자가 5만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다 한라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죠. 과거에는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역전이 되죠. 한일 역전이 되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돈 벌기가 힘드니까 일본에서 정규직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좀 다니다가 뭐 결혼하거나 그럼 전부 잘려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다찐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다찐보가 신주쿠라든가 가부키 쪽 공원 그 주변에 가보면은 여성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쿄가 세계 성매매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버는 돈은 하루 한 번에 10,000엔, 20,000엔 정도라면요. 호주나 미국 가면은 한 달에 1,000,000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했겠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 여성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옷가지가 많고 특별히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좀 약간만 좀 이상해도 입국 거절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성 혼자는 거의 미국 들어가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호주에는 가보면요. 호주가 사실 일본보다 최저시급이 한 3,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로 간다거나 무비자 기간 동안에 성매매하는 곳을 찾아가서 돈 벌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는 그게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일본 여성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 한 여성이 이제 자기도 친구들 그 얘기 듣고 갔는데 자기 속에서 한 50군데 돌렸는데 다 채짜 맞고 겨우 50 몇 번째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본 여성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인권이 많이 발전하고 또 여성 인권도 급신장하면서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사실은 내가 대학 다닐 때는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음담패설 같은 거 꽤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지금 그러면 바로 그냥 잘립니다. 그만큼 몇십 년 사이에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한국은. 일본은 그대로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은 미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그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있잖아요.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오픈했단 말이에요. 바로 매장당해요. 일본 언론이나 일본 사회는 전혀 동조를 안 합니다. 그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이. 진짜 황당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지난번에요. 그 아베 총리 있을 때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인이 성폭행을 했는데 그거 검찰이 잡으러 갔는데 아베 총리가 전화해가지고 못 잡게 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걸 만들어버리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거 언론들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게 일본 사회예요. 지금도 그런 게 횡행하고 만연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성매매하러 많이 나간다 그러죠. 사실은 국가가 장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미군정이 물려왔을 때 국가가 그걸 장려해가지고 거기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경제를 재건하고 그 국가가 조직적으로 그걸 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논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느끼는 거하고는 아마 전혀 느낌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한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은. 문화가 진짜 달라요.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급속도로 망가졌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미국 몇백만 명 죽었죠. 근데 일본도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 대응이 거의 제로였다고 보면 돼요. 한국은 엄청나게 민첩하게 했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김씨만 보이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다 검사해가지고 조금 이상 있으면 격리시켜가지고 다 치유하고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그 새 나가는 게 있는데 일본은 아예 코로나 느낌이 와가지고 보건소에 100명이 갔는데 2명만 검사해주고 98명 돌려보내버려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집에서 끙끙 앓다 죽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냥 가요. 전철 다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자연적으로 다 퍼져버리면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니까 정부가 이제 영업을 못하게 셔터 내리라고까지 얘기 이제 하죠. 그러면은 그게 더 돈을 막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 정부가 한 30조 엔 정도를 풀었어요. 근데 그 30조 엔이 전부 빚이잖아요. 그 빚을 내가지고 풀었는데 전부 일방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장사 잘하는 집에도 돈이 가고 못하는 집에도 똑같이 가고 뭐 그러면서 떼돈 번 사람도 있어요.
장사는 장사대로 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화가 안 됐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이 사람들이 딱딱딱 적재수에 돈을 뿌리는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국가 예산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뭐 일본의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지금까지 못 올려가지고 엔저로 그렇게까지 가버린 거. 엔저로 가니까 국가 부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89년도 일본이 GDP가 전 세계 차지하는 게 17% 정도 됐어요. 근데 최근에 몇 프로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4%까지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30년 사이에 전 세계 GDP의 17% 차지하던 나라가 한 30년 좀 지나니까 4%로 찌그러들어요. 이거는 뭐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국가 부채가 265%인데 그거 다 젊은 세대가 지금 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 노조스라는 그 유명한 투자가가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하루속히 탈출하라, 일본으로부터. 탈출 못하면은 기관단총이라도 구입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일본에서 강도 행각들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젊은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중장년층들이 주로 돈을 어디다 쌓아놓습니까? 집에 장롱에다 돈 쌓아놓잖아요. 그걸 탈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미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야미바이트. 우리 야매로 뭐 한다 그러죠. 그게 일본말로 뒷거래 하는 거 이런 거. 그걸 야미라고 하는데, 야매바이트라는 게 뭐냐 하니까 강도질 하는 데서 망봐주는 바이트라든가, 아니면 강도질 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시체 치우는 바이트라든가, 이 범죄 바이트, 그런 바이트들이 성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도둑이 없는 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일본에 갖다 붙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헛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부키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의 과거에 좋았던 건 대부분 헛상이었다. 지금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어는 핸드폰을 쓰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그 일본어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해요. 가타카나, 히라카나 변신해야 되죠. 한문으로 또 변환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한글로 다다다닥 치는 거하고 일본어로 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볼 때 한글로 치면 한 10배 빠를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은 일본어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한글 배워가지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한글 훨씬 쉽거든. 이제 거기에다가 뭐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라든가 그걸 한글로 그대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알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한글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면요. 앞으로 일본이 제2외국어가 아니라 뭐랄까 모국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한글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디지털 사회에서 한글이 너무나 적화된 이 언어란 말이에요. 기호 하나 다다다다 조합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나이 좀 중장년층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문맹률이 30% 가까이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서 활용을 못하면 그게 문맹이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한글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문자예요. 이런 부분들도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만화가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웹툰으로 지금 많이 가지요. 그게 다 뭡니까? 젊은 세대가 만화책 사가지고 펴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하철에도. 지금 누가 그럽니까? 전부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 핸드폰은 뭡니까? 웹툰이라고요. 그 웹툰은 누가 만드느냐? 한국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이들도 웹툰에 서서히 젖어들다 보니까 망가를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망가 구조는요, 칸 하나에다가 요렇게가 그림들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박봉성 만화를 좋아했는데, 박봉성 만화 웹툰에다 올렸는데 못 보겠어요. 옛날에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게 만화에. 그거는 지금 웹툰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되게 촘촘하고 글자도 작아요. 그런데 웹툰 보면요, 시원시원하게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 컷 한 컷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글자도 되게 커요.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웹툰으로 다 갈아타니까 일본에서도 망가가 웹툰으로 갈아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림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망가 그러면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센데 자기들의 그림 그리는 어떤 형식을 전부 파괴해야 되잖아요. 웹툰에 다 적응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잘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웹툰의 시장은 엄청나게 팽창해 나가는데 망가 시장은 거의 멈춰 있거나 오히려 이제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망가 그리는 회사들이나 거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 벌려면 웹툰으로 갈아타야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의 만화가들이 일본의漫가를 배우러 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국에 와서 웹툰을 이제 좀 배우고 나서는 일본에 가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웹툰 선생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디지털화가 안 됐으니까 일본은 그러는 거예요. 종이 문화가 그게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안 하려고 사회로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돼서. 그 디지털화가 쉽게 되느냐? 안 돼요. 왜?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한국같이. 인정하는 게 그 시스템이 우리같이 주민등록 번호가 딱 치면 바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고유하고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으니까 1억 2천만 명을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기본은. 그거 어떻게 디지털화가 진전이 있겠어요. 개인정보가 국가가 함부로 다루기 힘들어요. 인권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한국은 어땠어요? 주민등록증이 60년대 초반에 만들 때 그때 무슨 인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국가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북한에서 김신조가 넘어와서 청와대를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간첩을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번호를 매기자 이거였어요. 그렇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나 필요성에 있으나 이거 순식간에 그냥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지금까지 너무나 그걸 잘 활용하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30년 가까이 살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만들려니까 국가가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전부 올가매려 그런다는 이 인권의식 때문에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국가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군국주의자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마구 돌리고 해서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다시 복직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주변 국가들한테도 제대로 사과 안 했지만 자기 국민들한테도 사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화가 되긴 했지만 마음속에는 저 인간들을 안 믿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계속 국가의 지도자로서 있는 한은 쟤들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945년 패망한 다음에 일본이 손해배상을 지금 해야 되니까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46년인가 어떤 사람은 그 개인 돈이 90% 날아가 버렸고 국가가 한 10%에서 90% 몰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안 믿어요. 쟤들은 지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 이 인상이 있으니까 개인 정보를 국가가 아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ンバー 카드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놀라운 거는 국민건강보험증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종이를 가지고 해요. 종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걸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이너ンバー 카드에다가 접목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이너ンバー 카드를 발급 안 받는데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마이너ンバー 카드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여전히 종이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마이너ンバー 카드를 발급을 하라 잘 안 하니까 처음에는 5,000엔 준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발급 받으면은 무조건 20,000엔 준다 그러니까 80%까지 올라갔어요. 발급률이. 그래도 20%는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사람도 안 합니다. 근데 80%까지 했다 칩시다. 건강보험증을 전부 다 여기 의무적으로 마이너ンバー 카드에 접목시키고 이제 종이 발급이 더 이상 안 하고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럼 마이너ンバー 카드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마이너ンバー 카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임의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래 놓고 지금 거기다 접목시키면 마이너ンバー 카드 없는 사람 어떻게 죽으라는 얘기냐. 난리가 났죠. 그래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 달인가 더 이상 이제 종이 건강보험증은 발급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마이너ンバー 카드에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ンバー 카드 가져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지금 바로 진료해야 되는데 집어넣었더니 딴 사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 없잖아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3만 개, 4만 개 막 표출이 되니까 안 해. 나 마이너ンバー 카드 안 해. 반납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본이. 경악스럽죠. 현재 일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지털화가 되겠어요. 일본 사회가.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옆나라고 해서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사회민주주의 시장경제 굉장히 닮은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얘기한 것들 보면 많이 다르죠. 한국하고. 그리고 그 다름이라는 것 자체가 지향성도 달라요. 여전히 일본은 계급사회 같은 그런 꽉 짜여진 사회가 그대로 왜 일본이 보수냐? 그대로 하네. 한번 보세요. 자민당 정치인들 전부 세습 정치가들이에요. 그건 뭐냐? 가업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본은. 근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바로 그냥 탄핵당하고 그냥 가라고 감옥에 넣고 이게 한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정치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고 문화도 이렇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발전상은 누가 더 발전하겠어요? 모든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가 제대로 가지. 소수의 엘리트들이나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계급사회 같은 그런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그게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40년을 그대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근데 한국은 보세요. 지금 어렵지. 금방 또 수습되잖아요. 날개 달고 올라갈 겁니다. 장담하죠. 그렇게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